안녕하세요. 오늘은 솔브레인 기업 분석 두 번째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20년 사업 보고서 분석해 보고요. 저희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인적 분할을 했고요. 솔브레인이 홀딩스와 솔브레인으로 나눴고 55대 45다. 이건 워낙 유명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솔브레인 사업 현황을 2019년과 20년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이걸 봐야 인적 분할하면서 뭐가 떨어져 나갔는지, 그러니까 뭘로 분할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한번 이걸 좀 집중적으로 봐볼까 합니다. 19년 매출 사업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솔브레인이 완전체로 있을 때 인적 분할 전 매출 1조고요. 사업 부분은 반도체 재료, 디스플레이, 기타. 그리고 솔브레인이 인적 분할한 뒤 이번 년 것도 사업 부분 반도체 재료, 디스플레이 재료, 기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매출은 작년에 1조 했고 그 중에 5,900억 정도를 반도체 재료, 그리고 3,200억을 디스플레이, 한 1,100억을 2차 전지나 기타가 했다는 겁니다. 근데 2020년 사업보고서, 인적 분할한 뒤에 사업보고서를 보면 매출은 4,700억, 확 줄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자세히 찾아보면 얘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정확한 사업보고서입니다. 즉 인적 분할한 뒤의 사업보고서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딱 반년 만에 사업보고서고요. 이건 1년치 사업보고서인 겁니다. 그래서 총 4,700억 했고 곱하기 2 하면 9,400억 정도. 작년보다 줄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시나 디스플레이 쪽은 빠져나갔죠. 솔브레인 홀딩스로. 그래서 상태는 매우 좋은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 재료는 그러니까 하반기에 3,200억 했고 작년에 1년 동안 5,800억, 5,900억 했는데 하반기에만 3,200억 했다. 곱하기 2하면 6,400억. 그 작년보다는 5에서 10% 정도 늘었다는 거고요. 그 디스플레이 재료는 작년 3,200억 했는데 750억. 이건 리지드 셀이 좀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건 의미 없습니다. 그 전액 쪽 작년에 1,100억 했는데 770억 했다. 이건 매우 좋아 보이는 거죠. 즉 이번 년에 엄청 좋아졌다는 겁니다. 작년 대비. 그래서 이건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반도체 재료는 다 들고 왔다. 디스플레이는 소량만 들고 왔다. 전액은 다 들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국내 공장만 들고 왔다.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공장은 솔브레인 홀딩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인적 분할한 뒤에 3Q 보고서가 한번 나왔었고 이번에 사업 보고서가 나왔죠. 이 두 개가 뭐가 달라진지 간단히 보려고 좀 비교해 봤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3Q 보고서는 7월부터 9월까지의 3Q 보고서고요. Q3의 보고서, 사업 보고서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입니다. 인적 분할한 뒤에. 그래서 매출도 2,300억, 3개월 동안 2,300억 했고 6개월 동안 4,700억 했다. 곱하기 하면 4,600억인데 한 100억 정도 더 했네요. 그 부분을 전해액 쪽이 좀 해줬고요. 반도체는 살짝 떨어졌지만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곱하기 하면 3,200억이 돼야 되는데 좀 덜 되죠. 반도체는 살짝 떨어졌고 전해액이 좀 올라갔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즉 전해액 부분이 매우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건 수치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솔브레인 홀딩스의 사업 현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솔브레인에서 솔브레인 홀딩스와 솔브레인으로 두 개로 인적 분할이 됐는데 그럼 지주회사인 솔브레인 홀딩스는 뭘 가지고 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보고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작년 사업보고서는 동일하고요. 1조 매출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타. 그럼 솔브레인 홀딩스는 뭘 들고 있냐? 사업보고서를 봤을 때 디스플레이 재료 한 1,100억 정도 들고 있고요. 52%죠. 얘가 반입니다. 매출에 현재는. 2차 전지 재료 500억 정도 들고 있고 전해액. 이게 말씀드린 해외 공장 쪽 매출인 것 같고요. 500억 정도. 즉 전해액이 매우 좋다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재료 쪽인데 이건 프로브카드에서 mem스 카드입니다. 300억 정도. 이건 좀 가동률도 좋고 매우 상태 좋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300억 정도면 대세 지장이 없는 거고요. 기타 용역 매출 한 200억 정도. 그래서 매출은 한 2,200억 정도 했다. 라고 20년 사업보고서를 솔브레인 홀딩스가 올려놨습니다. 사실 이걸 인적 분할하면서 솔브레인이 이거 한 이유가 저는 승계 때문에 봤는데 승계가 조금 꼬였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좀 안 좋은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승계가 좀 꼬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이게 메인이 아니고요. 전해액이 메인일 거고 그 추가로 바이오 쪽을 좀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해액이 헝가리 공장 올라가고
바이오 쪽 올라가면서 뭐 자회사가 한 20개 정도 있던데 그 20개 정도 되는 자회사 중 일부를 올려갖고 승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조금 안 좋은 일로 조금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일단 소블레 홀딩스는 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필요하신 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은 솔브레인은 반도체제로 다 들고 왔다. 디스플레이제로 일부 들고 왔고 전해액은 국내공장 들고 왔다. 이것만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캐파 및 가동 현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19년, 20년 동일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인적 분할 전, 인적 분할 후 솔브레인 했을 때 반도체제로 동일합니다. 11만 톤. 디스플레이 재료, 케미칼 쪽 동일하고요. 기타 쪽, 리지드셀이 빠져나가면서 수량적으로 엄청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간 것 같은데 얘는 뭐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2차 전지 재료가 10,000톤으로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5,400톤이었죠. 즉 국내 공장 캐파는 5,400톤이고요. 해외 공장 캐파는 6,000톤이었습니다. 근데 국내 공장만 5,400톤에서 1,500톤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즉 국내 공장이 거의 2배로 증설했다는 겁니다. 사큐에. Q4가 증설되면서 작년 대비 엄청 국내 공장이 엄청 좋아졌고 이걸로 인해서 매출이 좀 많이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솔브레인 쪽에 전해액은 좋아 보입니다. 물론 헝가리 공장이 이쪽에 올라오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건 다 솔브레인 홀딩스가 가져갈 거고 하지만 그나마 국내 공장 캐파를 이렇게 늘려주면서 2배로 늘려주면서 얘도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55%면 망한 거 아니야 생각하겠지만 3Q 보고서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2020년 3Q 보고서입니다. 솔브레인 인적 분할 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보고서죠. 2차 전지 재료 쪽만 보면 4,000톤이 생산 능력이고요. 3,200톤 요거는 뭐 누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1,100톤을 했는데 그럼 곱하기 4 하면 4,400톤이 되는데 연간으로 5,700톤을 했습니다. 즉 4분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5%는 건 착시 효과죠. 그러니까 4Q의 캐파가 늘었기 때문에 확 늘었는데 1, 2, 3Q는 못 썼기 때문에 뭐 줄어든 거고 4Q의 가동률 매우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재료 솔브레인도 매우 좋은 것 같고요. 전 캐파가 별로 늘어날 거라고 보지 않았는데 해외 쪽이 워낙 빵빵하게 늘리고 있기 때문에 국내도 늘렸기 때문에 일단 솔브레인도 이쪽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브레 홀딩스의 캐파 및 가동 현황을 한번 혹시나 몰라서 가져왔습니다. 2020년 쪽 2차 전지 재료 쪽 역시 6,000톤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해외 공장 미국이나 뭐 말레이시아 이쪽일 것 같고요. 헝가리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나머지 건 뭐 크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브레 홀딩스의 사업장을 잘 보면 이건 홀딩스입니다. 공주 공장, 리지드셀 쪽 하는 거고요. 파주, 프로브카드 쪽인 거고요. 이외에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헝가리 쪽에 현지 생산 법인이 있습니다. 즉 솔브레 홀딩스가 이걸 다 가져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친절을 써놨더라고요. 전액 생산 법인인 미국, 말레이시아, 글로벌 2차 전지 고객들 대응을 중이며 EV 및 ES 시장의 성장에 따라 생산 설비를 증설 중에 있습니다. 즉 홀딩스는 얘가 메인이 될 겁니다. 추가로 뭐 바이오S 분야 신사업을 시작해서 요것도 하나 키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적 분할을 한 거죠. 승계를 하면서 이게 인적 분할하면서 골고루 딱 배치를 해놓고 꽤 별로 노이즈 안 나게 잘 세팅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 전액 생산법인이 솔브레인을 왔으면 정말 솔브레인 저는 2배, 3배를 더 투자했을 겁니다.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반도체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실적 전망입니다. 2021년 2월 리포트 저번 시간에 말씀드리니까 넘어가고요. 이것도 2월 리포트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평가다. 영업이익이 뭐 계속 매출 올라가고 뭐 영업이익률이 한 20에서 25%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하거든요. 소재기업 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우 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가장 최근의 리포트가 3월에 KTB 증권에 나온 리포트더라고요. 이걸 보면 20년에 뭐 8,800억이 토탈 매출인데 21년은 1조 할 거고
2022년은 1.17조 할 거다. 그 중에 시가격 쪽이 5,400억 작년에, 이번 년에 6천억 10% 올라가죠. 내년에 한 15%, 한 7천억까지 올라갈 거고, 2차 전지 쪽도 작년에 750억 했는데 21년에 1200억까지 한다. 이것 또한 반절 한 50% 올라가고 그 뒤에 또 올라갈 거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뜨지 않습니다. 솔브레인은. 즉 국내 공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게 해외 공장까지 들어갔으면 전 곱하기 2로 뛸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2가 더 되겠죠. 이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 증가되는 거, 그리고 반도체 수요가 워낙 좋은 거, 요것만으로 있어서도 솔브레인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회사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률이 2020년 23%, 21년 23%, 22년 24%, 한 23%에서 25% 꾸준히 찍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우 좋은 기업인 것 같고 상대적으로 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브레인 파운드리 쪽, 그러니까 랜드 쪽이 시가에서 많이 쓰는 건 맞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4월 2일날 키움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파운드리 공정이 뭐 3나노나 2나노 들어가면서 이게 기존에 뭐 14나노 이하에 썼던 핀팻을 MBC 팻, GAA 뭐 이런 걸 막 얘기하는 거죠. 뭐 플래너 팻, 모스팻, 뭐 핀팻, MBC 팻 뭐 이런 거 되게 복잡한 건데 결론은 그냥 시가를 더 많이 쓴다는 겁니다. 요 사이사이 깎아내기 위해서 시가를 더 쓴다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나노시트를 적층하게 만드는 MBC 팻, 멀티 브리지 채널이죠. 요것을 적용할 전망이고 요걸로 인해서 더 많이 쓰게 될 거다라는 게 큰 틀입니다. 그 랜드 쪽에 더블 스태킹 쓰고 파운드리에 GAA, 뭐 MBC 팻, 그래서 반도체 부분은 무조건 솔브레인한테 좋은 상황인 걸로 보고 있고 키움증권도 뭐 이래서 솔브레인을 주목할 걸 추천한다라고 해서 어제 4월 2일날 나왔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뭐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부분 딜렉이나 이런 데 가면 요 플래너팻이나 핀팻, GA, MBC 팻 이런 거에 대한 설명 나온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되게 도움 되실 거고요. 저도 예전에 뭐 반도체 대학교 때 좀 공부했던 분야라서 뭐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일단 매우 어렵지만 진짜 똑똑하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일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아진다. 그것만 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및 결론입니다. 그냥 솔브레인은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이것만 계속 보면 됩니다. 모든 것이 올라가는 그림. 즉 제가 삼성전기는 MLCC만 보면 된다는 것처럼 솔브레인은 반도체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게 약간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겠지만 투탑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으로 큰 그림을 그려놨고 그래서 반도체 수요 증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시가격이 늘어날 거고 프라이스는 뭐 진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캐파 증설을 해서 이쪽이 캐파가 지금 가동률이 80% 정도 되는데 이게 뭐 90%, 100% 되면서 뭐 쇼티지가 난다. 그러면 P도 올라갈 거고 하지만 Q는 확실하게 증가할 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만으로 투자는 충분하다. 아까 말씀드린 낸드의 더블 스태킹, 파운드의 GAA 신공정이 적용될수록 소요는 증가될 거고 그래서 디스플레이 예를 쪽이 좀만 받쳐준다면 점프업 가능할 것 같고 뭐 사실 반도체만으로도 충분히 점프업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2차전지 전액 매출은 분명히 증가됩니다. 하지만 기대보단 낮을 거고요. 하지만 기본은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국내 공장 솔브레인, 해외 공장 솔브레인 홀딩스 이게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서 하지만 캐파는 증설할 거예요. 국내 공장. 그래서 연간으로 한 1200억 정도는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거라 라고 하고 있고 추가로 국내 추가 증설 된다면 매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헝가리 쪽은 저기 뭐 SDI나 그쪽 공장이 워낙 몇 쪽씩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주려고 가고 있는 거고요. 국내 쪽은 만약 부족하다면 이쪽에서 추가 증설해야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동일 피어 그룹, 뭐 SK 머티리얼즈나 한수 케미칼 대비 저렴한 구간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진짜 이렇게 나올 건지. 하지만 솔브레인은 제가 생각하기엔 별로 걱정은 할 필요 없는 기업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떨어지면 모아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전해 부분이 많이 아쉽지만 뭐 해외를 가져왔다면 좀 정말 유레카를 외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훌륭하고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냅둬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여기 유튜브에 MC넥스를 좀 몇 개 올려놨는데
작년에 MC넥스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냅둬도 되고, 전액 쪽이 좀 더 점프해주고, 뭐 반도체는 뭐 쭉 올라갈 거고, 뭐 이 정도면 솔브레인은 그렇게 떨어져도 걱정 안 하고 그냥 냅두면 전혀 걱정 안 하고 그냥 잊어먹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한번 조언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아마 다음 주에 아마 이제부터는 매주에 한두 개씩 꼬박꼬박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를 할지 최근에 제가 신규로 넣고 있는 다른 기업들을 할지 고민 중인데 조만간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